안녕하세요. 과학자신관 추정민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모든 강의를 끝내고 핵심 정리 파일도 줬으니 자습 시간을 주며 보내고 싶지만 원격 수업 기간 아무것도 안 할 너희들이 눈에 선해서 갑자기 전날 핵심 요약 강의 없냐고 물어보는 성민이도 있어서 강의를 mp3라도 준비해서 올립니다. 시험 전날 들으면서 자야겠다 하는 놈들은 다 망할 예정이니까 꼭 첨부한 핵심 요약 정리 파일을 먼저 공부하고 복습하면서 듣길 바랍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꼭 댓글로 질문 남기세요. 중요한 6가지 주제로 스피드하게 말해볼 테니까 눈 감고 복습하며 한번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주제는 생물의 구성 단계입니다. 생물 중 동물계의 구성 단계는 크게 5가지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가장 작은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세포부터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 몸을 구성하기에 생명활동에는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현재 여러분이 배우는 이론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기관과 기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기관은 여러 조직이 모여 고유한 모양과 기능을 갖추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장기들, 위, 폐, 간, 심장, 콩팥 등이 있고요. 기관계는 이러한 기관들 중 같은 일을 하는 애들끼리 모아준 거예요. 예를 들면 양분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기능을 하는 기관들인 식도, 위, 장들을 모으면 소화계가 되는 것처럼요. 이런 기관계 4가지를 여러분들은 배웠었습니다. 소, 순, 호흡에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였죠. 이러한 기관계가 모여 뗄 수 없는 유기적 기능을 하며 생명활동을 한다면 하나의 독립된 생물체인 개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생물의 구성 단계 끝. 자, 두 번째 영양소의 검출입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한 번 더 짚어볼게요. 시약은 목표한 물질의 검출이나 반응을 위한 약품이라고 했었죠. 무슨 얘기냐면 목표한 물질마다 발견해낸 시약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녹말에는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이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시약을 넣었을 때 나타날 결과도 이미 여러 번의 실험으로 알고 있는 거죠. 녹말에 아이오딘이나 용액을 넣으면 청색이 된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포도당, 단백질, 지방 역시 각자의 시약이 있고 정해진 결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시약마다 색깔이 있어서 반응을 하지 않아도 실험 결과에서 색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였죠. 예를 들면 아이오딘 용액은 연갈색을 띠는데 녹말이 없는 수용액에만 떨어뜨려도 갈색을 보이는 것처럼요. 영양소의 검출에서 시약 실험의 핵심은 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반응을 하지 않았다 혹은 목표한 물질이 들어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글자만 외운다면 노가청, 포배황, 단수황보, 지수선이 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물질이 들어있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소화계입니다. 소화와 흡수의 차이는 정말 여러 번 얘기했었죠. 소화는 먹은 음식을 쪼개는 과정이었고 그렇게 쪼개진 영양소를 몸속으로 흡수해야만 흡수라고 했었습니다. 강조할 부분은 소화인데요. 분해되는 거겠죠? 무엇이? 각 영양소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을 겁니다. 각 영양소에 작용하는 효소가 무엇인지, 어디서 소화가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물질까지 분해되는지는 아셔야 합니다. 쉬운 녹말부터 가봅시다. 탄수화물 중 녹말은 입에서 침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라는 효소를 만나 분해되기 시작해서 엿당이 됩니다.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엿당으로만 분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영양소는 분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한 가지 소화 요소는 한 종류의 영양소만 분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녹말 소화 과정에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입에서 모든 녹말이 소화된다는 착각입니다. 그냥 몇 번 안 씹고 삼키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녹말들은 어디서 이어서 소화가 되냐면 바로 소장입니다. 소장에서 한 번 더 아밀레이스에 의해 녹말이 엿당으로 그리고 다른 소화효소에 의해 엿당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거죠. 소장에서는 녹말과 단백질, 지방을 모두 분해하게 되는데 바로 이자에서 온 이자액들은 소화효소들의 작용으로 영양소들이 소화되게 됩니다. 남은 영양소도 소화 단계 짧게 한번 짚어봅시다. 단백질은 위에서 염산의 도움을 받은 펩신을 만나 처음 분해되기 시작하고 소장에서 이자액의 트립신을 만나 한 번 더 분해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요. 중간 단계에 얘기하지 않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방은 소장에서 처음 소화되기 시작하는데 우선 소화효소가 없는 쓸개즙을 만나서 소화되기 좋게 녹여지고 그 다음 라이페이스를 만나 분해됩니다. 그렇게 지방이 다 분해되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가 됩니다. 그렇게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까지 분해, 소화되어야만 소장의 융터를 통해 흡수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을 흡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화계 끝. 네 번째는 순환계입니다.
순환계에서는 혈관과 혈액순환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선 혈관부터 봅시다.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은 정맥, 심장에서 팍 하고 나오는 혈액에 흐르는 혈관은 동맥이었죠. 결국 혈액은 심장의 심실에서 강한 압력으로 나와서 두꺼운 동맥으로 흐르고 털처럼 가는 혈관인 모세혈관을 흐르며 혈류 속도가 느려져 물질 교환을 하였다가 정맥을 거쳐 심장의 심방으로 돌아오게 되죠. 정맥과 심장에는 역류를 방지하는 판막이라는 구조가 있었고요. 방금 문장들로 혈관은 이제 혈액순환을 한번 봅시다. 심장을 그리면 두 개의 심방과 심실을 그려야겠죠? 그림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날 보고 있다 생각하고 왼쪽 오른쪽을 표시하시고 온몸 순환부터 그려봅시다. 온몸으로 피를 순환시켜야 하기 때문에 시작점인 좌심실, 근육이 가장 두껍고 강한 혈압으로 나온 혈액은 대동맥, 온몸, 대정맥을 거쳐 우심방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 혈액은 다시 폐순환을 거치는데요. 폐순환은 우심실, 폐동맥, 폐정맥, 좌심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두 번 그리면 순환의 구분은 어렵지 않은데 아마 동맥혈, 정맥혈이 여러분을 헷갈리게 만들 거예요. 동맥혈과 정맥혈을 나누는 기준은 딱 하나, 산소를 얼마나 포함하고 있냐입니다. 동맥혈의 경우 산소가 많은 혈액이고 정맥혈은 산소가 적은 혈액입니다. 폐에서 받은 산소로 물질 교환을 마친 혈액은 당연히 산소가 많은 동맥혈이 흐르겠죠. 그래서 폐에서 나온 폐정맥, 그 다음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까지 동맥혈이 흐르다가 온몸의 무쇠혈관에서 물질 교환을 하며 산소를 점점 쓰니까 점점 정맥혈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대정맥, 우심방, 우심실, 폐로 가는 폐동맥까지 정맥혈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여긴 꼭 손으로 그려보고 익숙해지면 머리로 충분히 그려볼 수 있으니까 꼭 그려봐라. 순환계의 끝. 5번째, 호흡계. 호흡계는 호흡계의 구조와 호흡 원리가 중요합니다. 우선 구조부터 보자면 호흡계를 대표하는 기관인 폐는 근육이 없어요. 근육이 없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흉관과 가로막을 통해 압력의 변화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러한 폐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폐포들이 있고 이 폐포는 폐의 표면적을 넓혀 기체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기체 교환할 때 기체들은 확산의 원리로 이동하죠.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즉 산소의 경우에는 폐포에서 폐포 주변 모세혈관으로, 그 다음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근육이 없는 폐가 어떻게 들숨날숨 때 움직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 부피와 압력을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압력의 개념부터 짚읍시다. 압력은 면적당 작용하는 힘, 단위 면적분의 힘입니다. 면적인 부피가 작아지면 압력은 커지고 면적이 커지면 압력은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같은 힘으로 누르는데 하나는 손바닥으로 누르고 하나는 젓가락으로 눌러봐. 뭐가 더 아프겠어요? 작은 면적으로 눌리는 젓가락이 압력이 세겠죠? 이해되죠? 그래야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기체들이 이동하는데 이때 숨을 마셔보면 한번 상상해 봅시다. 들숨 때 우선 숨을 들여 마셔보세요. 들숨이죠? 들숨 때는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갑니다. 가슴 안쪽과 폐의 부피가 커지겠죠. 그럼 내부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공기가 폐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들숨. 날숨은 정확히 반대가 되니까 한번 직접 생각해 보세요. 호흡계 끝. 자, 6번째는 배설계입니다. 배설계는 오줌이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이동하여 배설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우선 배설계의 기관들은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 등이 있었고 콩팥의 네프론에서 오줌이 생성되면 콩팥 깔때기를 지나 오줌관을 거쳐 방광에 저장됐다가 요도로 배설된다고 했었죠. 위에서 아래로. 방금 살짝 얘기했었지만 네프론은 콩팥의 겉질과 속질에 엄청 많이 있어서 콩팥을 이루는 기본 단위라고도 했었습니다. 네프론 하나만 다시 깊게 생각해보면 네프론에선 여과와 재흡수, 분비의 과정을 거치는데 거의 동시에 일어나지만 순차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과부터. 여과는 꼬여있는 혈관 구조인 사구체에서 혈액이 많은 압력을 받으며 보먼주머니로 여과되게 되죠. 어떤 것들이? 작은 물질들이. AI같이 걸러내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큰 혈구, 지방, 단백질은 여과되지 못하고 물,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료, 그 다음 요소 등이 우선 다 여과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 보이죠? 중요하지만 작아서 우선 여과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과된 액체가 세뇨관을 흐르게 되는데 이때 주변을 둘러싼 모세혈관과 함께 재흡수 분비 과정을 거칩니다. 재흡수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들을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다시 흡수하는 거예요. 포도당 아미노산은 100% 재흡수된다 했고요. 그 외에 물과 무기염류도 대부분 재흡수됩니다. 분비 과정은 간단해요. 미처 여과되지 못한 노폐물 요소 등이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마저 분비됩니다. 쉽죠? 재흡수 분비는 세뇨관과 모세혈관 사이의 화살표를 잘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되니까 그림을 꼭 제대로 보길 바랍니다. 배설계 끝! 자, 마지막 7번째는 기관계의 유기적 작용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4가지 기관계들은 모두 우리에게 중요하겠죠. 뭐 하나만 없어져도 우리 몸에는 큰일 나는 거예요. 서로 유기적으로 뗄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하게 작용하고 있거든요. 각 기관계가 하는 일을 짚어보면 소화계는 음식물을 분해하여 세포호흡에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하는 과정이죠. 다 흡수하고 난 찌꺼기들은 그대로 항문을 통해 빠져나가게 되고 이를 대변이라고 부르죠. 똥은 배설계를 통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순환계는요, 온몸의 조직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주고 호흡 이후 생긴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는 일을 하죠. 무슨 기관이? 심장이랑 혈관 속 혈액들이. 호흡계는 들숨으로 산소를 몸 안으로 들이고 날숨으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요. 배설계는 콩팥에서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 오줌을 만들어 몸 밖에 배출하는 거죠. 모든 기관계들은 순환계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기관계의 유기적 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5단원 동물과 에너지 정리 끝.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반복하며 들어보고 모르는 부분은 꼭 추정일쌤께 물어보세요. 수고.